열거형입니다. 그 열거형은 타입에 존재하는 모든 값을 나열해가지고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타입에 존재하는 모든 값을 열거해가지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종류가 몇 개 안 될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한 2,000개를 값이 2,000개가 있다고 2,000개를 다 써가지고는 열거형을 정의할 수는 없겠죠. 힘드니까. 그래서 몇 개 안 될 때 이제 열거형을 정의해 쓰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열거형을 정의하게 되면은 타입 안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안전성이라는 건 우리가 값을 필요한 게 direction인데 방향은 동서남북 딱 네 가지 값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럼 네 가지 값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냥 열거형을 정의하지 않고 int를 써요. int를 쓰고 0, 1, 2, 3 네 가지 값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 타입 안전성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 -1 음수 다양한 값들도 전달될 수가 있고 0에서 3까지가 아닌 그보다 큰 값도 다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타입이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들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외 처리가 필요한 거죠. 범위 맞게 들어왔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열거형을 이렇게 정해 쓰게 되면은 여기에는 딱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네 가지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타입 안전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거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타입 안전성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가독성도 향상이 되는 거죠. 내가 0, 1, 2, 3이 뭘 의미하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North, South, East, West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은 뭐 C++에 처음 도입된 그런 개념은 아니고 C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C에서 열거형은 enum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 열거형에 나열된 요 상수들은 광역 이름을 가지게 돼요. 광역 이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North, South, East, West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C-스타의 열거형의 단점인 거예요. 단점인 거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나열한 열거형 상수들에게 정수를 할당해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신경 안 쓰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가 0, 1, 2,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활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열거형 상수에 할당되는 값들, 정수값을 우리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을 나타내는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젠을 1로 설정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1, 2, 3, 4, 이 12라는 그 정수값들을 정수식에서 직접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이코로 해가지고 이 값들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0부터 차례대로 그냥 할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코로 해가지고 어떤 정수값을 지정해 주면은 얘가 1이 갖고 되면은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그 다음 정수값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런 열거형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얘는 거의 정수 타입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표현식에 요 nov 뭐 디셈버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정수값으로 변환돼 가지고 식에서 활용이 됩니다. 식에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C 스타일의 열거형의 특징인 거고요. 이 C 스타일 열거형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뭐 이게 아주 큰 문제점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이 열거형 상수들이 광역 이름을 갖게 돼서 얘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C++에서는 C++11부터 모던 C++부터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C++11에 있는 그 새 열거형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존과 달리 enum이라는 키워드와 열거형 이름, 타입 이름 사이에 class라는 키워드 또는 structure라는 키워드를 쓰면 돼요. 뭐 struct 써도 되는데 struct 써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class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enum, class, direction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열거형 상수들은 더 이상 광역 이름이 아니에요. 요 열거형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열거형 안으로 제한된 이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쓸 때는 오히려 불편해졌어요. 기존에는 쓸 때 그냥 요걸 갖다가 썼으면 돼요. 이렇게 eas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됐는데, 이제는 광역 이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그 이름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건지를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항상 요 열거형 이름을 앞에 붙여야 됩니다. direction 땡땡 east. 여기 있는 연산자는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예요. 그래서 east라는 이름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 north, south, east, west라는 것들을 다른 데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구분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름을 지을 때 제한을 안 받고 이름을 지은 거죠. 내가 이미 다른데 쓰고 있는데 그게 혼란스럽지 않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도입이 된 형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던 C++면 열거형을 가급적 이런 형태로 정의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열거형은 기존 C에서 있던 열거형과 마찬가지로 기본은 정수 값들이 할당이 됩니다. int 타입으로 할당이 돼서 이제 값이 할당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north는 0, south는 1, east는 2, west는 3. 요 값들이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scoped enum은 우리가 이제 타입을 이렇게 뭐 int가 아니라 캐릭터나 뭐 다른 거, short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근데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은 얘가 원래 이제 기존 열거형에서는 요런 열거형들을 표현식에 쓰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할당된 정수값으로 변환이 돼서 식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제는 안 돼요. 얘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에서 C A 이퀄 month 땡땡 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문법 오류가 나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요 잔을 1이 할당되어 있으면 1로 바꿔서 A가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제 이 scoped enum을 쓰면은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얘의 정수값을 쓰고 싶으면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C++ 문법을 쓰면은 static cast 이 변수가 뭐 month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는 건
더 불편해졌죠. 항상 쓸 때 앞에다가 열거형 이름을 붙이고 땡땡 해줘야 쓸 수가 있고, 그렇게 쓰면 자동적으로 정수로 변환도 안 돼요. 자동적으로 변수로 변환이 안 되게 만든 거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유이고, 앞에 그 땡땡을 붙이게끔 한 거는 이제 이름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중복해서 쓸 수 있게끔 허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새 열거형이 특징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C에서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제 C++11 열거형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열거형을 어떤 값을 할당하고 싶을 때, 정수값을 할당할 때 equal 0 이런 식으로 정수값을 할당하겠죠.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면 Sunday나 SUN이나 이제 같은 상수가 되는 거죠. 둘 다 0이 할당되니까 둘 다 같은 거예요. Sunday도 쓸 수 있고 Sun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걸 정의할 때 이렇게 equal 0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Sunday 놓고 여기다가 equal Sunday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하나 할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 플러스 1값이 할당되니까, 내가 열거형을 정의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름으로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 뭐 쓰고 싶다. 뭐 월 같은 경우에는 Sunday라고 긴 이름으로도 쓰고 짧은 이름도 쓰고 싶다. 그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항상 써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특히 이제 이 스위치문에서 쓸 때에도 여기다가 weekday 땡땡 sun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기 싫으면 이제 20부터는 여기다가 using enum weekday라고 써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각 케이스절을 정의할 때 반복적으로 열거형 이름 앞에 붙이는 게 번거로울 때는 이제 C++20에서는 요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거형도 그냥 열거형만 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열거형을 조작할 때 필요한 그런 그 함수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next day를 만들어 놓으면 weekday를 넣고 n이라는 정수를 주어주면은 지금부터 10일 뒤 요일이 뭐냐? 그럼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C++에서는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덧셈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이 W를 그냥 정수로 바꿔서 플러스 4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요 정의되어 있는 연산자 다중정의로 가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static cast int W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럼 정수 두 개를 더하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는 이제 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문법은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연산자를 다중정의한다는 거는 그거를 해주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연산자를 내가 만든 타입에 새롭게 정의해서 쓰고자 한다. 그러면 그 연산자를 이름으로 한 함수를 정의해주면 돼요. 그 문법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열거형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그 열거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조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거형 전용 함수들을 정의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 그 함수들을 그냥 함수 호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이게 연산자를 쓰면은 좀 더 간결하고 가독성에 문제가 안 되면 이제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이제 열거형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다섯 번째 노트에서는 포인터와 또 참조 변수, 포인터 변수, 참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C를 대부분 이제 배운 분들이니까 이제 C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처음에는 아마 함수 부분일 거고요. 함수 부분을 잘 따라갔으면 이제 그 다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포인터 부분일 거예요. 포인터 부분.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포인터를 꼭 필요할 때만 써라.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포인터는 특히 C++에 오면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데 포인터를 쓰는 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돼요. 그래서 C++에서는 포인터 대신에 비슷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 변수라는 게 있고요. 같은 경우라면 얘도 되고 포인터 써도 되고 참조 변수에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으면 C++엔 뭘 쓴다? 참조 변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C에서 포인터를 어렵게 느꼈다 그러면은 이제 C++에 오면은 좀 사용량이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인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복잡한 것도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하여튼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몇 주 들어봐서 알겠지만 솔직히 많이 사용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강의된 부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게 저절로 캐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런 건 있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해주는 예를 들면 저번에 배웠던 데클 타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거의 안 쓰이거든요. 근데 그럼 거의 안 쓰니까 제가 그걸 빼고 설명 안 드린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여기에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잘 못해서 거의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가는 게 나중에 또 학습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내가 C++ 배우긴 배웠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이게 꼭 중요하고 많이 쓰는 요소가 아니더라도 다 설명하려고 조금씩은 뭔가는 그래도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과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조금 가려서 조금 자기 수준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포인터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얘랑 비교되는 변수의 종류, 변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값 타입이냐 참조 타입이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를 값 타입, 참조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값 타입은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거고 참조 타입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변수의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값이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바 같은 데 보면 값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고 파이썬은 모든 게 참조 타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C++는 값 타입, 포인트 타입, 주소 타입이 있었어요. 근데 C++가 되면서 여기서 참조 타입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값 타입, 참조 타입에서 참조 타입하고
변수로서 참조 변수하고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C++에 있는 reference 타입은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 말하는 참조 타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고, 오히려 다른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조 타입은 C++로 오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포인터 타입하고 비슷한 거예요. 즉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 존재하는 C++에 말하는 레퍼런스 타입은 되게 특이한, 다른 보통 언어에는 없는 특이한 타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값 타입, 주소를 유지하는 포인터 타입이 있는 거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C++에 말하는 참조 타입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정의한 거예요. 에일리아스를 정의한다. 닉네임 하나 정의한 거예요. 하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정의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혀 특이한 형태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요런 변수 쓰거나 요런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도 변수이고, 포인터도 변수이니까 포인터의 주소를 또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거를 이중 포인터라고 그러죠. 근데 포인터를 우리가 쓸 때 C++에서 진짜 어렵게 만드는 게 이중 포인터의 사용이에요. 근데 이제 C++로 오면 진짜 이중 포인터 쓸 일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단일 포인터도 특별한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를 유지하는 거니까 이 주소라는 거는 똑같은 거죠. 제가 사는 집의 주소나 여러분들 사는 집의 주소나 삼성 회장이 사는 집의 주소나 주소는 차이가 없어요. 주소는 주소죠. 근데 갔더니 하나는 대구리고 하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우리가 주소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주소가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가서 내가 취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정수면 가서 4바이트, 더블이면 가서 8바이트를 취해야 되겠고, 이게 배열의 시작 주소이면 또 사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주소는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의 포인터든지 주소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것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캐릭터 포인터의 주소나 더블 포인터의 주소나 포인터 자체의 크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를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 따라가서 그 주소에서 내가 취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다 다른 거죠. 포인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인터도 타입이 중요해요. 타입을 알아야 그 주소에 가서 내가 취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니까 타입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포인터 변수는 가서 주소 있는 데이터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가 엉뚱한 주소를 유지하거나 주소를 유지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주소를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도 초기화가 중요하지만 포인터 변수는 초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화가. 그래서 초기화를 포인터 변수 쓸 때는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럼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다 알겠지만 별표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기호와 그 기호를 보통 그 변수를 사용할 때도 또 써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쓸 때 별표를 쓰는데 나중에 사용할 때도 별표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별표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 별표를 여러분들이 쓸 때 C에서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름에 붙였어요? 타입에 붙였어요? 아니면 아예 안 붙였어요? 어떻게 하든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게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변수를 포인터로 나타내기 위해 쓰는 건지, 인트 포인터가 타입 정보라고 생각해서 붙이는 건지,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는 주로 요거를 써요. 그러니까 별표를 타입에다 붙이려고 해요. 선언할 때. 타입에 붙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복합 선언을 하면, 복합 선언이 뭐예요? 한 줄에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P는 포인터로 인식되는데 Q는 포인터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얘만 놓고 보면, 이런 복합 타입을 놓고 보면 별표를 항상 이름에 붙이면은 에러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여기도 붙여야 되고 여기도 붙여야 PQ가 둘 다 포인터로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컨스트를 우리가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컨스트를 앞에도 넣을 수 있지만 이름 앞에 넣을 수 있어요. 즉 별표와 P 이름 사이에 컨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별표와 P 이름 사이에 컨스트를 넣을 수 있으니까 실제 별표를 이름과 항상 붙이는 것도 틀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틀리다, 잘못된 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건 뭐 따라야 되는 결론은 아니고요. 제가 쓰는 거는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복합 선언을 거의 안 해요. 복합 선언을. 즉 변수는 한 줄에 몇 개? 하나만 선언을 해요.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별표를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내 스타일대로 통일되게 별로 내가 실수하지 않다는 걸 걱정하지 않고도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붙이고 복합 선언을 안 하는 거를 선택해서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는 대로 기준을 정해서 쓰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이름에 붙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름에 붙이세요. 근데 확실히 이런 복합 선언과 이 컨스트가 들어갔을 때 위치라든가 의미는 잘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 이게 문법 오류가 돼요. 왜냐하면 Q는 포인터가 아니에요. 포인터가 아니면은 뭘로 초기화를 못해? 주소로 초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는 변수는 뭐밖에 없어? 포인터 변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러면 컨스트를 쓸 수 있는데 컨스트를 앞에 붙일 수 있고 중간에 붙일 수 있어요. 뒤에 붙일 수 있고 둘 군데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의미 있냐? 어떤 의미? 이제 컨스트를 붙이면 뭔가 수정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죠. 컨스트를 붙이면. 그러면 앞에 붙인 것과 뒤에 붙인 것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요거 보면 이제 P 앞에다 붙였어요. P 앞에. 그러면 P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P. 그러니까 P는 주소를 유지하는데 유지된 주소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영어로 constant pointer인데, 쟤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상수 포인터. 포인터가 상수다. 주소를 유지하는데 얘는 그 주소만 평생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주소는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는 A 주소를 초기화됐으면 계속 A 주소를 유지해야 돼. 배열 이름이 뭐예요? 상수 포인터예요. 배열 이름은 포인터인데 배열의 시작 주소만 가리킬 수 있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도 정적 배열을 말하는 거고 동적 배열은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붙이면 요 이름에 붙인 게 아니라 앞에 붙이면은 그러니까 포인터 이 별표보다 앞에 오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상수라는 의미인데 실제 상수가 아니어도 돼요. 얘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통해서는
그 포인터가 가리킨 곳의 데이터는 수정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터 상수 뭐 이렇게 번역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제 교재나 여기서 뭐라고 쓰려고 하냐면 수정 불가 포인터. 그 포인터 갖고는 수정할 수가 없다. 데이터를. 헷갈려요? 이 용어가? 포인터 투 컨스턴트.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그지그대로 해석하면은 상수를 가리키는 데이터잖아요.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잖아요. 근데 이 포인터가 실제 상수를 안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일반 변수를 요 포인터로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럼 이 포인터로 가리키면 뭘 못해? 그 포인터로는 거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어요. 얘를 언제 많이 쓰냐면은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많이 쓰죠. 내가 포인터로 주소로 전달하지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 전달하는 거지 네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컨스트를 앞에 붙여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 불가 포인터라는 개념으로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이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컨스트 인. 그러니까 별표 앞에 나오면 이 별표를 가리키는 것을 얘가 수정 못하는 거고 여기에 별표 다음에 컨스트가 나오면은 이 P가 유지하는 주소가 상수가 되는 거고 못 바꾸는 거 주소를. 그리고 둘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P는 얘만 가리킬 수 있고 이 가리킨 데 있는 데이터를 P를 이용해서는 수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정 불가 상수 포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 데이터는 상수 포인터로만 가리킬 수 있어요. 상수 포인터. 그래서 옛날 문법을 좀 쓰면 이게 에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건 뭐예요? 문자 리터럴 상수죠.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터는 이 자체로는 이 주소를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지. 컨스턴트 데이터는 어떠한 포인터로만 주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수정 불가 포인터로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컨스트를 붙여야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컨스트를. 그러니까 상수 데이터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상수 데이터가 아닌 것도 내가 이 포인터로는 보기만 해. 보기만 하지 수정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싶으면은 컨스트 포인터로 만들어서 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그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의 내용은 볼 수 있지만 변경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 포인터, 수정 불가 포인터, 수정 불가 상수 포인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매개변수 쓸 때 이제 요 수정 불가 포인터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규칙인데 요 변수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컨스트인트처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코딩은 하는 건 잘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const int 포인터 const p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얘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좋아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 P는 const예요. P는 const인데 어떤 const냐?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const 포인터 이렇게 읽어야 돼. const 포인터죠. const 포인터 to const int.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는 컨스트 포인터이고 수정할 수 없는 포인트, 그러니까 주소를 수정할 수 없는 포인터이고 얘가 가리키는 데이터도 얘가 수정을 못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법.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으면은 앞에 수식어를 바꿔 쳐놓고 뒤에서부터 읽어라. const pointer to const int.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더 헷갈리나? 근데 개념은 이해됐어요? const which. 포인터와 const which. 보통은 이제 요걸 많이 쓰고 요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요런. 근데 이제 배열 같은 애들은 요런 애죠. 그리고 요런 애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this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저런 애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컨스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랑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오토를 쓸 수 있는데 오토를 쓰는 순간 좀 복잡해져요. 특히 이 오토는 컨스트를 지가 판단할 수는 없어. 지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컨스트가 들어간 형태대로 해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컨스트를 내가 적절히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 복잡한 얘기 있는데 그건 한번 보시고요. 보통은 이제 주소로 초기화를 하면 오토는 그 지역 변수를 우리가 오토로 이용해서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하죠. 그러면 주소가 초기 값으로 제시가 되면 무조건 포인터로 해석을 합니다. 포인터로. 그래서 별표를 붙이든 안 붙이든 주소로 초기화하면은 포인터로 잘 해석해 준다. 라는 거고요. 요 복잡한 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오토를 써서 복잡한 거를 초기화할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는 초기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초기화가. 근데 변수를 선언할 당시에 특별히 가리켜야 될 것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null ptr로 초기화해 줘야 돼요. null ptr. 그래서 null ptr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포인터가 어떤 유효한 주소도 안 가리키고 있다는 걸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null ptr. 그리고 이 null ptr이라는 건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에서 C에서는 이 null이라는 걸 썼는데 여전히 우리가 C++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C++ 배우신 분들인데도 여전히 null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C 때 너무 습관화됐는지. 근데 C++에 이제 넘어오시면 null을 쓰지 말고 null ptr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 null과 null ptr은 달라요. 좀 다른 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아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define null ptr. 아니 이게 없구나. 이렇게 라이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나 쓰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예전의 문법으로 보면 null과 null ptr은 좀 달라요. 그래서 null. 또 이 null과 null 문자를 또 헷갈리신 분인데 null 문자는 전혀 또 다른 거고요. 그렇죠? null 문자는 캐릭터 타입이고 물론 다 값은 0이에요. 0으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은 있긴 있는데 null 문자라는 거하고 null은 전혀 다른 거고 null은 그냥 저 대문자 null은 이제 C에 썼던 null 포인트 계속 주소를 유효한 주소를 안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void 포인터 뭐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null ptr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하려고 그러는데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얘가 그 선언할 순간 뭘 가리킬 건 없어요. 그러면 null ptr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어떤 함수에서 주소를 반환해야 되는데 주소를 반환할 게 없어. 그럴 때도 이제 null ptr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건 별로 좋은 프로그램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포인터를 이렇게 null ptr를 반환했는데 이 사용자가 받은 값이 null ptr인지 검사 안 하고 쓰게 되면은 바로 죽겠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우리가 쓸 때에는 이 포인터의 단점이 그거예요. 항상 포인터는 뭘 현재 유지하고 있을 수 있냐면 유효한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null ptr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null ptr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참조를 했다. 그럼 프로그램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의 많은 오류 중에 하나예요. null 검사를 안 해서, null ptr 검사를 안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적 할당하고 나서 반납했어요. 내가 new malloc free 한 다음에 또 반납한 다음에 그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하게끔 어떻게 하냐면 반납한 다음에는 그 포인터를 null ptr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걸 다시 쓰더라도 엉뚱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죽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쓰다가 다 쓴 포인터는 그걸 다시 쓰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게끔 null ptr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번거로운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강건하게 프로그램할 때 쓰는 한 가지 테크닉입니다. 쓰다가 다 쓴 포인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왜? 그냥 내버려 두면 얘는 계속 그 주소를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걔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로는. 그러면 그 주소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null ptr로 바꿔놓으면은 이제 그 포인터를 써봤자 프로그램 죽거나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겠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이제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 자체를 변수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는데, 궁극에는 어쨌든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게 목적이죠. 직접 접근 못하고 간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를 쓰는 거고요. 그때 이제 쓰는 게 이제 별표 연산자죠. 별표 연산자. 그리고 내가 어떤 데이터의 주소를 취해서 포인터에 저장하고 싶으면은 주소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별표 주소 연산자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얘기가 여기 가면 길어질 테니까 여기서 이제